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웹 보안, 혹시 보이지 않는 구멍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여러분의 디지털 자산을 지키는 보디가드가 어떻게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는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 한번 머릿속에 던져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보안 시스템과 실제 애플리케이션이 똑같은 메시지를 보고도 이걸 전혀 다르게 해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그러니까 WAF라고 부르는 걸 아주 튼튼하고 믿음직한 디지털 보디가드라고 생각하죠. 모든 위협을 최전선에서 딱 막아주는 그런 완벽한 문지기처럼요. 네, 물론 웨이프의 기본 임무는 바로 그거죠. 마치 성문 앞을 지키는 경비병처럼 네트워크의 가장자리에서 들어오는 모든 트래픽을 샅샅이 검사하는 겁니다. SQL 인젝션이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같은 이른바 수배 명단에 오른 공격 패턴들을 찾아내서 차단하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방어선 맞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든든한 보디가드의 인식이 항상 현실과 딱 들어맞는 건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워지는데요. 바로 인식의 균열, 다시 말해 해석의 차이라는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균형입니다. 해석 불일치. 이게 뭐냐면요, WAF 같은 보안 장비랑 실제 요청을 처리하는 백엔드 서버가 똑같은 웹 요청을 보고도 이걸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말해요. 뭐랄까, 같은 글자를 보고 한 명은 아름다운 시라고 하고 다른 한 명은 위험한 암호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죠? 이게 그냥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숫자가 있습니다. 와플헤드라는 한 연구 프로젝트에서 바로 이 해석 불일치 문제만 파고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무려 1207개의 서로 다른 와프 우회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1207개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시스템의 취약점이라는 뜻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원리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공격자가 아주 교묘하게 인코딩된 경로를 보내요. 웨프는 이걸 보고 %EF 같은 문자가 있으니까 이건 그냥 평범한 파일 경로의 일부겠거니 하고 통과시켜줍니다. 하지만 서버는 이 요청을 받아서 디코딩을 하죠. 그리고 나니 숨겨져 있던 진짜 의도, 즉 관리자 대시보드로 접근하려는 위험한 요청으로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작은 해석의 차이가 어떻게 실제 공격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격자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이 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격 기법도 정말 다양합니다. 프록시랑 서버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게 만들어서 혼란을 주는 프로토콜 비동기화도 있고요. 방금 본 것처럼 경로를 교묘하게 숨기는 경로 정규화도 있죠. 심지어는 악성 코드를 엄청나게 큰 파일이나 압축 파일 안에 쏙 숨겨서 와프의 검사 범위 자체를 벗어나버리는 아주 영리한 방법까지 사용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최근 연구에서 발견된 가장 영리하면서도 흔한 우회 방법 중 하나인 압축된 본문 우회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격 방식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기가 막힙니다. 먼저 공격자는 악성 코드를 압축 파일 안에 숨겨요. 그리고 요청 헤더에 이거 압축된 파일이야 라고 딱 알려주죠. WAF는 압축된 내용을 굳이 들여다볼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의미 없는 데이터 덩어리인가 보다 하고 통과시켜줍니다. 하지만 백엔드 서버는 너무나도 친절하게 이 파일을 자동으로 압축 해제해서 그 안에 숨겨진 악성 코드를 그대로 실행해버리는 거죠. 정말 대놓고 숨겼는데도 아무도 못 본 셈입니다. 자, 문제점은 이제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이제 해결책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규칙 몇 개를 추가하는 그런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생각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 보디가드한테 새로운 규칙 목록을 계속 쥐어주는 걸 이제 그만하고 대신 시스템 전체의 의사소통 방식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거죠. 보안 장비부터 저 뒤에 있는 애플리케이션까지 모두가 같은 언어로, 같은 의미로 대화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걸 위한 핵심 원칙들은 사실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무한가를 검사하기 전엔 반드시 모든 걸 최종 형태로 완전히 변환, 즉 정규화해야 합니다. 둘째, 압축 파일이나 암호화된 트래픽처럼 숨겨진 부분이 없도록 완벽한 가시성을 확보해야 하고요. 셋째, 너무 커서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는 요청은 아예 받지를 말아야 합니다.
엄격한 크기 제한을 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청 형식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그럼 일단 의심하고 차단하는 게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의 업무 현장에서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봐야 할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적인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입구만 떡하니 지키는 단순한 문지기 모델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보안은 어느 한 지점의 기능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의 속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구축한 보안은 정말 모든 요소가 일관되게 소통하고 작동하는 그런 견고한 기반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보안 장비가 알아서 잘 막아주겠지라는 확인되지 않은 막연한 가정들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